지금까지 이 유방암 뼈전이 환자들이 어떤 약제를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궁금해하시는 이제 어떤 검사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음식 먹어야 되는지, 어떤 운동을 해야 되는지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유방암 환자분들이 이런 호르몬제를 복용하거나 또는 뼈전이가 있는 환자분들 반드시 하셔야 되는 검사가 정기적인 골밀도 검사입니다. 자, 이거는 왜 그러냐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호르몬 치료를 하게 되면 뼈가 약화됩니다. 그래서 호르몬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호르몬 치료를 한번 시작하게 되면 몇 년간 하셔야 되잖아요. 뭐 최소 5년을 이제 복용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1년마다 한 번씩 이런 골밀도 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골밀도 검사 결과지는 꼭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1년마다 골밀도 검사 여러분 반드시 챙기시고요. 의사 선생님들이 물론 이제 꼼꼼하게 여러분의 어떤 검사를 잘 챙겨주시기도 하지만 뭐 의사 선생님들도 사람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검사 스케줄을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첩에다가 잘 적으세요. 여러분이 검사 날짜를 잘 적으시고 검사 날짜가 됐습니다라고 이제 의사 선생님한테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시면 의사 선생님들이 또 이제 검사를 처방을 잘 해주실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정기적인 뼈 스캔 검사입니다. 이제 영어로 말하면 이제 홀바디 본 스캔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 의사들끼리는 말을 하는데요. 이 뼈 스캔 검사를 왜 해야 되느냐 하면은요. 여러분들이 이제 유방암 이제 조기 진단을 받고 이제 수술을 받고 이제 6개월마다 한 번씩 재발 여부에 대해서 체크를 하잖아요. 근데 이 검사에 뼈 스캔이 반드시 들어가는데요. 왜냐하면 유방암 환자들은 만약에 재발을 하지 않으면 물론 이제 아예 재발을 안 하겠지만 재발을 한다면 뼈에 재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렇기 때문에 뼈를 반드시 봐야 되는 것입니다. 뼈 검사를 왜 해야 되는지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이제 뼈에 재발하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뭐 이거는 사실은 병원마다 약간씩 그 검사 스케줄은 다릅니다. 뭐 어떤 병원에서는 뼈 스캔을 뭐 1년마다 하는 병원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어떤 병원에서는 뭐 뼈 검사를 아예 이제 스킵하는 경우, 아예 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저는 저희 병원에 오는 환자분들은 제가 6개월마다 한 번씩 최소 5년간은 이제 뼈 스캔 검사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조금이라도 뭐 전이 의심되는 부분이 있으면 빨리 발견해서 그거에 대한 치료를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저는 6개월마다 뼈 스캔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뼈 건강을 위해서 어떤 음식 또는 어떤 약을 먹어야 되나요? 라고 이제 궁금해하십니다. 자, 우선 제가 영양소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비타민 D와 칼슘인데요. 이제 둘 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제 뼈에 좋은 영양소입니다. 자, 비타민 D는 하루 권장량이 800유니트입니다. 칼슘은 1000에서 1300mg. 이제 여러분들이 뭐 이거를 알고 계신 분도 있고 그렇지 않으신 분도 있는데요. 이제 오늘 요 이제 영상을 계기로 이제 내가 필요한 이제 비타민 D 양이 얼마인지, 내가 필요한 칼슘의 양이 얼마인지를 꼭 아시고 그거에 맞게 이제 필요한 뭐 비타민제를 복용을 하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이렇게만 또 말씀드리면 그러면 그거 어떻게 섭취를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시겠죠?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센트룸 실버라고 하는 약이 있습니다. 센트룸은 굉장히 유명한 여러분들 아마 다 아시는 이제 비타민인데 종합 비타민입니다. 뭐 약국에서 사셔도 되고 아니면 인터넷으로 구매하셔도 되고 또는 뭐 병원에서 처방을 하기도 하는데요. 센트룸 실버에 비타민 D가 1000단위가 들어있고요. 칼슘이 220mg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이거하고 맞춰보세요. 비타민 D는 충분하죠? 1000이기 때문에 800을 넘어갔습니다. 칼슘은 여기 한참 부족하죠. 그러면 이거 하나만 먹고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칼슘을 어떻게 보충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 그 우유를 드십시오. 근데 갑자기 왜 우유 얘기를 하느냐라고 이제 말씀을 하실 텐데 뭐 어른이 우유를 먹으면 뭐 배탈이 나는 경우도 있고 뭐 우유가 잘 안 맞아요 뭐 이런 경우도 있는데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이제 우유를 먹어야 되는지. 자, 우유에 보통은 칼슘이 많이 들어있지 않은데요. 고칼슘 우유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선택을 하신다면 마트에서 고칼슘 우유를 구입을 하신다면 200ml 한 잔에 400mg의 칼슘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요 비타민제를 먹는 것보다 더 많죠. 그래서 이거 고칼슘 우유를 200ml 두 잔을 먹게 되면은요 벌써 800ml가 되겠고 칼슘 아까 여기 센트룸을 하나를 먹게 되면은 1000ml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루 필요량을 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옵션은
디카맥스 1000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비타민제를 병원에서 처방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 디카맥스 1000에는 비타민 D가 말 그대로 1000이 들어가 있고 칼슘은 500입니다. 칼슘이 꽤 많이 들어가 있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부족합니다. 1000에 아직 못 미쳐요. 이런 경우는 제가 우유를 한 잔만 더 드십시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유 한 잔에 400ml이기 때문에 합쳐서 900ml, 거의 1000에 가깝기 때문에 아마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른들은 사실 우유를 먹으면 뭐 배탈이 나고 뭐 배도 아프고 좀 좋지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우유를 이제 그 200ml 잔에다가 가득 따르지 말고요. 처음에는 10분의 1만 따라서 하루를 드십시오. 그리고 다음 날 그거보다 약간 더 늘려서 10분의 1을 따라서 드십시오. 이렇게 조금씩 늘려가게 되면 한 2주간 또 열흘 또는 2주간 그 우유에 이제 적응을 하게 되면은요, 몸에서 우유를 분해하는 효소가 막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유를 잘 분해를 하고 소화를 잘 시켜서 우유를 드셔도 소화가 잘 될 것이고 이제 칼슘 흡수도 또 충분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고민하지 마시고요. 뭐 칼슘을 어떻게 먹어야 되냐 뭐 고민하지 마시고 이제 제일 흔한 게 우유기 때문에 우유를 섭취하는 방법을 여러분 이제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이제 음식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음식 중에서 특히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게 이제 단백질인데요. 고 퀄리티의 단백질을 여러분 이제 잘 드셔야 되는데요. 여러분의 몸무게 1kg당 1.2g을 드시는 것을 이제 추천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만약에 몸무게가 50kg다 그러면은 이제 60g을 단백질을 섭취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그럼 단백질 60g을 어떻게 먹어요? 라고 또 물어보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림을 준비했습니다. 자, 닭가슴살, 소고기, 연어, 고등어, 아몬드, 치즈. 자, 이러한 것들은요, 100g을 먹게 되면 단백질 20g입니다. 그래서 요 정도가 아마 100g이 될 텐데, 뭐 요거보다 조금 적거나 아마 요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100g을 먹으면 단백질 20g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침에 닭가슴살, 점심에 소고기, 저녁에 연어를 먹게 되면 단백질 60g을 이제 섭취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음식 중에서 콩은요, 단백질이 2배가 더 많습니다. 다른 음식들은 100g에 단백질 20g인데 콩은 단백질 40g이기 때문에 여러분 뭐 콩도 이제 적절히 섭취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뼈 건강을 위한 운동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우선 이제 처음부터 물론 너무 심하게 하는 건 안 좋겠죠. 점진적 저항 운동이라는 이제 우리가 단어를 쓰게 되는데요. 덤벨, 바벨, 악력기, 세라밴드. 이제 이러한 이제 기구를 가지고 하는 운동을 점진적 저항 운동, 조금씩 몸무게를 이제 조금씩 이러한 이제 그 강도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무게를 올리거나 강도를 조금씩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유산소 운동, 걷기, 사이클, 수영. 이제 이러한 운동을 통해서 조금씩 강도를 높여 나가다가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체중 부하 운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체중 부하 운동에는요, 빨리 걷기, 계단 오르기, 춤추기, 하이킹, 조깅, 그러니까 가장 격렬한 운동이 되겠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고자 하는 이러한 방향, 최종점에 있는 이제 운동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혹시라도 여러분들 이제 궁금해하실 수가 있는데요. 저는 이제 뼈 골절이 조금 있는데 혹시 운동해도 돼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죠. 운동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잘못하면 더 심하게 골절이 생기기 때문에 골절이 있다면 운동하지 마십시오. 골절은 현재 없지만 뼈 전이는 있습니다. 저는 운동해도 돼요? 라고 또 물어보시겠죠? 운동을 꼭 하고 싶다면 점진적 저항 운동부터 아주 조심하게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운동은 하셔도 되지만 아까 말씀드린 어떤 원리에 의해서 아주 낮은 단계의 운동부터 점진적 저항 운동, 유산소 운동 아주 낮은 단계에서부터 올려서 나중에 이제 체중 부하 운동까지 가셔야 된다. 천천히 올리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유방암 환자의 이제 뼈 건강 관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누어 봤는데요. 이제 오늘 여기 같이 와주신 분들 중에서 몇 가지 질문을 미리 받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질문들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암에 따라서 어떤 장기의 전이가 잘 되는지 어느 정도 사실은 정해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유방암, 전립선암은 뼈 전이가 굉장히 잘 발생하고요. 두 번째, 폐암 같은 경우는 이제 뇌에 또 전이가 잘 발생하고요. 대장암, 간의 전이가 잘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암이 왜 그 장기에 전이가 잘 발생하는가라는 이제 문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유방암 세포를 말씀을 드리면 유방암 세포들이 이렇게 떠돌다가 뼈에 가서 딱 달라붙어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이 유방암 세포가 잘 자랄 수 있는 어떤 이제 영양소 공급을 받게 되고 이제 이런 환경 조성이 아주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유방암 세포가 뼈에 가서 잘 붙어서 잘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뭐 폐암 세포 같은 경우는 뇌에 가서 어떤 그런 환경을 제공을 잘 받기 때문에 또 잘 전이가 잘 발생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암 세포마다 어떤 장기에 전이가 잘 되는지가 이렇게 이제 지금까지 어떤 이제 임상적인 결과에 의해서 어느 정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방암 하면 뼈 전이가 잘 되기 때문에 뼈 전이에 대해서 항상 조심하고 뼈 건강에 이제 주의하셔라라고 이제 환자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엑스지바와 조메타는요, 보통 항암 치료하고 같이 처방을 하게 됩니다. 항암 치료는 보통은 이제 3주 또는 4주 간격으로 한 번씩 투약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걸 이제 사이클이라고 하죠. 근데 예를 들어서 엑스지바 같은 경우에 4주 간격으로 투약을 해라. 최소 4주 간격 또는 이제 4주 이상의 간격을 벌려라라고 이렇게 권고하고 있는데 만약에 항암제가 3주 간격이다라고 하면 3주마다 투약을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두 사이클마다 저는 처방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항암제가 4주마다 투약이 되는 사이클이다라고 하면 항암제와 똑같은 사이클로 4주마다 투약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조메타는요 좀 다른데 조메타는 3주마다 투약해도 됩니다라고 또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메타는 3주 사이클 항암이든 4주 사이클 항암이든 항암제와 같이 이제 투약을 하는 걸로 저는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뼈 표적 치료제를 사용할 때 가장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이제 이 턱관절 괴사, 이 치아를 반드시 생각을 하십시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반드시 여러분께 치과 진료를 받고 오십시오라고 권고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걸 귀찮아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치과 진료를 받으시고 치과 선생님이 치아 상태 괜찮습니다. 뼈 치료제 쓰셔도 됩니다라고 이런 말씀을 들어오셔야지 제가 처방을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치과 진료를 반드시 받으셔야 된다는 거 이거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요약입니다. 유방암 환자는 골격계 합병증의 빈도가 매우 높습니다. 골밀도 검사 날짜를 여러분의 메모장에 반드시 메모를 하시고요. 1년이 되면 여러분의 주치의 선생님께 골밀도 검사 좀 처방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십시오. 자, 세 번째, 뼈 건강을 위한 약제 엑스지바 조메타. 유방암 환자들은 이런 엑스지바와 조메타를 적절하게 투약을 받아야 여러분의 뼈 건강을 더 올릴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적절한 영양 섭취와 운동으로 뼈 건강을 잘 유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